어머님, 아버님, 혹시 오늘 아침에도 물 한 컵과 함께 영양제 드셨나요? 노란 비타민, 하얀 칼슘, 투명한 오메가. 색깔별로 줄지어 놓고 하나씩 챙겨 드시는 그 모습, 저희 어머니 모습과 똑같습니다. 저는 내과 의사 이지연입니다. 38살이고요. 대학병원에서 7년째 어르신들을 진료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만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너무 많이 봤거든요. 건강해지려고 드신 영양제가 오히려 몸을 망가뜨리는 걸. 지난주에도 한 분이 오셨어요. 69세 여성 환자분이셨는데, 선생님, 저 이렇게 열심히 챙겨 먹는데 왜 자꾸 아플까요? 손에 들고 오신 영양제가 14가지였습니다. 그 순간 제 어머니 생각이 났어요. 우리 엄마도 저렇게 먹고 계시겠구나.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이 진실을 꼭 알려드려야겠다고. 지금부터 30분 동안 제가 진료실에서 직접 본 이야기들을 들려드릴게요.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꼭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걸린 문제니까요. 일부 왜 영양제가 위험한가예요. 먼저 이것부터 여쭤볼게요. 지금 드시는 영양제 누가 권해주셨나요? 약사님? 이웃분? 아니면 TV 광고 보고 직접 사신 건가요? 저희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들 먹잖아. 좋다는데 뭐. 바로 이겁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의사인 제 눈으로 봤을 때 영양제는 약이 아닙니다. 하지만 음식도 아니에요. 정확히는 농축된 화학물입니다.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사과 하나 드실 때를 생각해 보세요. 천천히 씹으시고 소화하시고 몸이 필요한 만큼만 흡수하시죠?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배출되고요. 그런데 비타민C 1000mg짜리 알약은요? 사과 수십 개를 한 번에 먹는 것과 같아요. 몸이 선택할 틈도 없이 확 들어옵니다. 60대가 넘으면 더 심각해져요. 제가 환자분들 혈액 검사 결과를 매일 보는데요. 60대 이후부터는 간 기능이 30대의 60%밖에 안 돼요. 신장 기능은 더 떨어져서 50%도 안 되는 분들이 많아요. 무슨 뜻이냐면요. 젊을 때는 괜찮았던 그 양이 이제는 처리가 안 된다는 겁니다. 처리 안 된 건 어디로 갈까요? 간에 쌓이고 신장에 쌓이고 혈관에 쌓입니다. 그렇게 조금씩 매일 쌓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는 거예요. 작년 가을이었어요. 67세 남자 환자분이 응급실로 오셨습니다.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안 쉬어진다고요. 심전도 찍고 혈액 검사하고 CT 촬영했죠. 결과를 보는 순간 저도 놀랐어요. 관상동맥이 하얗게 석회화돼 있었거든요. 어르신 혹시 칼슘제 드세요? 네, 뼈 때문에 10년째 먹어요. 하루 2번씩. 바로 그거였어요. 칼슘이 뼈로 안 가고 혈관에 쌓인 겁니다. 혈관이 돌처럼 딱딱해지면서 심장으로 가는 피를 막고 있었던 거예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선생님, 저 건강하려고 먹은 건데 이게 저를 죽이고 있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그게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위험한 영양제 5가지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자,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핸드폰 소리 끄시고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지금 말씀드리는 5가지 중에 하나라도 드시고 계신다면 오늘 저녁에 바로 확인하셔야 해요. 첫 번째가 종합 비타민이에요. 정말 종합적으로 위험합니다. 종합이니까 하나리면 되겠지. 어머님들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런데요, 여기 함정이 있어요. 종합 비타민에는 비타민 A, D, E, K가 다 들어있죠? 그런데 루테인도 따로 드시잖아요? 거기에도 비타민 A 들어있어요. 오메가3도 드시죠? 거기에도 비타민 E 들어있고요. 칼슘제는요? 비타민 D가 같이 들어있어요. 계산해 보셨어요? 하루에 몇 배를 드시는지. 제 환자분 중에 한 분이 계셨어요. 매일 아침 종합 비타민 하나, 루테인 하나, 칼슘 하나, 오메가 하나. 네, 알만 먹으니까 괜찮아요 하셨죠. 성분표 확인해 봤더니 비타민 어를 하루 권장량의 6배 드시고 계셨어요. 석 달 드셨는데 간 수치가 정상의 3배로 올라가 있었어요. 비타민 A 중독이었습니다.
증상이 뭐였냐면요. 아침에 일어나도 계속 피곤하고, 식욕이 없어지고, 피부가 자꾸 가렵고, 머리카락이 평소보다 많이 빠지고, 이런 거 요즘 느끼고 계시지 않으세요? 혹시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신 거 아니에요? 잠깐만요. 그게 나이 때문이 아니라 비타민 때문일 수도 있어요. 2019년 하버드 의대에서 발표한 연구 있잖아요. 고용량 비타민을 5년 이상 먹은 사람들, 그냥 먹지 않은 사람들보다 사망률이 높았어요. 건강해지려고 먹었는데 오히려 수명을 깎아먹고 있었던 거예요. 실천 포인트를 알려드릴게요. 지금 영상 멈추시고요. 약통 가져오세요. 하나씩 뒤집어서 성분표 보세요. 비타민 A, D, E, K가 들어간 거 전부 찾으세요. 그리고 종이에 적으세요. 비타민 A 종합 비타민 50%, 루테인 30% 이런 식으로요. 합쳐서 100%가 넘으면 당장 하나는 빼야 합니다. 음식으로도 이미 50%는 드시고 계시거든요. 시금치, 당근, 고구마 드시잖아요? 결국 200에서 300% 드시고 계신 거예요. 이게 간을 망가뜨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칼슘이에요. 뼈를 지키려다 심장을 잃습니다. 선생님, 저 골다공증이에요. 칼슘은 꼭 먹어야 하지 않나요?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에요. 어머님, 아버님, 칼슘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알약으로 드시는 거예요.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게요. 제 외래 환자분 중에 73세 할머니 계셨어요. 골다공증 진단받으시고 12년간 칼슘제 드셨죠. 하루 1000mg씩 빠짐없이. 정기검진에서 심장 CT 찍었는데요. 혈관이 하얗게 보이는 거예요. 석회화. 칼슘이 혈관벽에 달라붙어서 돌처럼 굳은 거죠. 할머니, 평소에 가슴 답답하지 않으세요? 응, 요즘 좀 그래. 계단만 올라도 숨이 차. 당연하죠. 혈관이 좁아져서 심장으로 피가 안 가는데 숨이 안 찰 수가 있나요? 더 무서운 건요. 이분이 뼈는 더 약해지셨어요. 네. 이상하죠? 칼슘을 그렇게 열심히 먹었는데 이게 바로 역설입니다. 알약으로 들어온 칼슘은 뼈로 안 가요. 혈관으로 가요. 왜냐면 우리 몸은 음식으로 온 칼슘만 뼈로 보내거든요. 음식과 알약의 차이, 이거 정말 중요해요. 멸치 한 줌 드시면요. 칼슘이 천천히 소화되면서 장에서 조금씩 흡수돼요. 몸이요, 칼슘이네. 뼈로 보내자 이렇게 판단을 해요. 그런데 칼슘 알약 500mg을 삼키시면요. 한꺼번에 확 들어와서 혈액 속 칼슘 농도가 급격히 올라가요. 몸이 판단할 틈도 없이 혈관에 쌓이기 시작하는 거죠. 2016년 미국 심장학회에서 발표한 연구예요. 칼슘 보충제를 먹은 여성들 10년 후에 심근경색 위험이 22% 더 높았대요. 22%요. 5명 중 1명 꼴이에요. 지금 당장 확인하세요. 칼슘제 드시는 분들 이런 증상 있으신가요? 소변 볼 때 뭔가 껄끄럽거나 허리나 옆구리가 은근히 아프거나 소변색이 탁하거나 가끔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거나 이거요, 신장 결석 초기 증상이에요. 칼슘이 신장에서 돌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저희 병원 응급실에 오시는 분들 중에 허리가 너무 아파서 죽을 것 같아요 하시는 분들 많아요. 검사해보면 결석이에요. 그리고 10중 8구 칼슘제 드시고 계세요. 그럼 뼈는 어떻게 지켜요? 간단해요. 첫째, 하루 30분 걸으세요. 뼈는 체중을 실어줘야 강해져요. 걷기만 해도 뼈에 자극이 가서 튼튼해집니다. 둘째, 햇빛 쬐세요. 오전 10시 오후 3시 사이에 팔다리 햇빛에 15분만 노출하세요. 비타민 D가 저절로 만들어져요. 그래야 칼슘이 뼈로 가요. 셋째, 음식으로 드세요. 멸치, 뱅어포, 두부, 시래기, 미역. 이거 매일 한 가지씩만 드세요. 충분해요. 멸치볶음 한 접시면 칼슘 400mg이에요. 알약 안 먹어도 돼요. 세 번째는 오메가3예요. 피를 맑게? 아니, 너무 묽게 해요. 오메가는 괜찮지 않아요? 혈관에 좋다던데. 이것도 제가 매일 듣는 말이에요.
어머님, 아버님, 오메가3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과하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68세 남자분이 응급실에 오셨어요. 넘어지지도 않았는데 온몸에 멍이 들어서 오셨어요. 혈액 검사해봤더니 혈소판 기능이 뚝 떨어져 있었어요. 어르신 혹시 오메가3 드세요? 네, 혈관에 좋다고 해서 하루 3번 먹어요. 바로 그거였어요. 오메가3는 피를 묽게 만들어요. 적당히 묽으면 좋죠. 혈전 예방되니까. 그런데 너무 묽으면요? 피가 안 멈춰요. 이분은 칫솔질만 해도 잇몸에서 피가 나고 코피도 자주 나고 작은 부딪힘에도 시퍼런 멍이 들었어요. 더 위험한 건 이거예요. 만약에 넘어지셔서 머리를 부딪히시면 뇌출혈 위험이 몇 배나 높아져요. 피가 안 멈추니까 뇌에서 계속 피가 나는 거죠. 특히 이런 분들은 절대 조심하셔야 해요. 아스피린 드시는 분 그리고 혈압약 드시는 분 그리고 당뇨약 드시는 분 그리고 수술 예정이신 분들 이런 분들이 오메가3까지 드시면 출혈 위험이 확 올라가요. 2020년 유럽심장학회에서 발표한 연구 있어요. 고용량 오메가3 먹은 노인들 심방세동 발생률이 50% 높아졌대요. 심방세동이 뭐냐고요?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거예요. 그럼 뇌졸중 위험이 5배 올라가요. 또 하나, 오메가3는 기름이에요. 기름은 쉽게 썩어요. 산패라고 하죠. 약통 열어서 캡슐 하나 깨물어 보세요. 비린내가 확 나면 이미 썩은 거예요. 썩은 기름을 매일 드시고 계신 거예요. 그게 몸속에서 염증을 일으켜요. 지금 당장 확인하세요. 오메가3 드시는 분들 이런 증상 없으세요? 멍이 쉽게 들거나 잇몸에서 피가 자주 나거나 코피가 가끔 나거나 속이 더부룩하거나 트림할 때 비린내가 나거나 하나라도 있으면 당장 양을 줄이세요. 하루 1g이면 충분해요. 그 이상은 독이에요. 아니면 그냥 생선 드세요. 고등어 한 토막 일주일에 2번. 이게 최고예요. 냉동 고등어도 괜찮아요. 구워서 드시거나 졸여서 드시거나 훨씬 안전하고 훨씬 맛있고 훨씬 싸요. 네 번째는 글루코사민이에요. 무릎은 그대로 위만 상합니다. 선생님, 무릎이 너무 아파요. 계단 오를 때마다 시큰거려요. 이렇게 오시면 제가 먼저 물어봐요. 글루코사민 드세요? 네, 벌써 3년째예요. 그런데 별로 안 좋아져요. 당연하죠. 효과가 없거든요. 충격적이죠? TV에서 그렇게 광고하는데 2010년 영국 의학 저널에 실린 연구예요. 3,800명 환자를 대상으로 했어요. 결과가 뭐였냐면요. 글루코사민 먹은 그룹 64%가 좀 나아진 것 같다. 가짜약 먹은 그룹 60%가 좀 나아진 것 같다. 차이가 4%밖에 안 돼요. 이게 뭐냐면요. 플라시보 효과예요. 이거 먹으면 좋아질 거야 하는 믿음이 실제로 통증을 줄여주는 거죠. 약 효과가 아니라 믿음 효과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효과는 없는데 부작용은 있어요. 첫째, 위장장애, 속쓰림, 구역질, 소화불량. 장기간 먹으면 위염 생겨요. 제 환자분 중에 한 분도 그러셨어요. 2년간 글루코사민 드셨는데 속이 항상 더부룩하고 식욕이 없으셨대요. 내시경 해봤더니 위염이랑 식도염이 있었어요. 끊으니까 3개월 만에 나았어요. 둘째, 혈당 영양. 글루코사민은 당 성분이에요. 당뇨 있으신 분들한테는 위험해요. 셋째, 알레르기. 새우 껍질이나 게 껍질에서 추출하거든요. 해산물 알레르기 있으시면 큰일 나요. 실제로 응급실에 오신 분 계셨어요. 글루코사민 먹고 온몸에 두드러기 나고 숨쉬기 힘들어서 오셨어요. 아나필락시스까지 갈 뻔했어요. 정말 위험했어요. 무릎은 이렇게 지키세요. 글루코사민 말고 진짜 효과 있는 거 알려드릴게요. 첫째, 체중 줄이세요. 1kg만 빼도 무릎 압력이 6kg이 줄어요. 이게 제일 확실해요. 둘째, 허벅지 근육 키우세요. 의자에 앉아서 다리를 쭉 펴는 운동.
하루 20번씩 3번만 하세요. 한 달이면 무릎이 달라져요. 셋째, 생강차 드세요. 생강에 있는 진저롤이 염증 줄여줘요. 글루코사민보다 훨씬 효과 좋아요. 넷째, 찜질하세요. 따뜻한 찜질이 혈액순환 도와줘요. 하루 15분씩 TV 보시면서 하세요. 이게 답이에요. 알약 말고요. 다섯 번째는 고단백 보충제예요. 신장을 갈아 넣습니다. 근육 만들려면 단백질 먹어야 한다며? 요즘 60대, 70대 어르신들도 단백질 보충제 드시는 분 많아요. 근감소증 예방한다고요. 그런데요, 과하면 독이에요. 특히 신장한테요. 단백질이 분해되면 암모니아 나와요. 암모니아는 독성 물질이에요. 간에서 요소로 바꾸고 신장에서 걸러서 소변으로 내보내요. 그런데 단백질을 너무 많이 드시면요. 신장이 과로해요. 제 환자분 중에 한 분 계셨어요. 66세 남성분. 운동하시면서 단백질 쉐이크 하루 3번 드셨어요. 6개월 만에 신장 기능이 뚝 떨어졌어요. 크레아티닌 수치가 2배로 올라가 있었고요. 선생님, 이거 심각한 건가요? 네, 이대로 가면 투석해야 할 수도 있어요. 그 말에 얼굴이 하얘지셨어요. 다행히 단백질 보충제 끊고 정상 식사로 조절했더니 3개월 만에 회복됐어요. 60대 넘으면 신장 기능이 이미 떨어진 상태예요. 거기에 고단백까지 드시면 신장이 버티질 못해요. 단백질은 이렇게 드세요. 하루 필요량이요. 체중 1kg당 0.81g이에요. 60kg이시면 하루 48에서 60g이면 돼요. 아침에 계란 2개 드시고, 점심에 생선 한 토막 드시고, 저녁에 두부 밥 뭐 드시고, 우유 한 잔 드세요. 이것만 드셔도 50g이에요. 충분해요. 보충제? 필요 없어요. 음식으로 충분히 채워져요. 증상으로 알아보는 영양제 과다 신호를 알려드릴게요. 자, 이제 중요한 질문 드릴게요. 요즘 이런 증상 있으세요? 아침에 일어나도 계속 피곤하다. 소화가 잘 안 되고 속이 더부룩하다. 입맛이 없다. 피부가 가렵거나 건조하다. 머리카락이 많이 빠진다. 잠이 얕고 자주 깬다. 소변색이 진하거나 탁하다. 멍이 쉽게 든다. 근육이 자주 쑤신다. 두통이 자주 온다. 하나라도 체크되셨나요? 이거요, 영양제 과다 증상일 수 있어요.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셨죠? 아니에요. 몸이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만 좀 넣어달라고요. 오늘부터 실천하는 3주 프로젝트를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할까요? 제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따라만 하시면 돼요. 1주차는 현황 파악하기예요. 1일차에는 영양제 전부 모아보세요. 약통, 서랍, 냉장고 구석구석. 전부 식탁 위에 모으세요. 사진 찍어두세요. 2일차에는 성분표 확인해보세요. 하나씩 뒤집어서 성분 확인하시고 종이에 적으세요. 중복되는 거 표시하세요. 3일차에는 복용 이유 써보세요. 왜 먹기 시작했는지, 누가 권했는지, 효과가 있었는지 솔직하게 쓰세요. 47일차에는 증상 관찰해보세요. 위에서 말한 10가지 증상 체크해보시고 매일 아침 체크하세요. 2주차에는 이제 과감하게 줄여야 해요. 우선순위 정하는 방법은 의사가 처방하지 않은 것 줄이시고 1년 이상 먹었는데 효과 못 느낀 것 줄이시고 중복되는 성분이 있는 것은 줄이시고 종합 비타민류를 줄이세요. 남길 것은 의사가 꼭 먹으라고 한 것과 그것도 용량 확인해서 남기세요. 3주차에는 몸의 변화 느끼기예요. 신기하게도 2주차부터 몸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제 환자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 아침에 일어나는 게 좀 편해졌어요. 소화가 좀 되는 것 같아요. 피부 가려운 게 줄었어요. 잠을 좀 깊이 자요. 이게 정상이에요. 원래 우리 몸이 이래야 하는 거예요. 3주차에는 혈액 검사 한번 받으시고 간 기능, 신장 기능 확인해 보세요. 좋아진 게 숫자로 보일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 제가 이 영상 만드는데
사흘밤을 새웠어요. 왜냐고요? 제 부모님 생각이 나서요. 우리 엄마도 매일 아침 알약 7개 드세요. 몸에 좋다잖아 하시면서요. 제가 의사라서 알아요. 그게 얼마나 위험한지. 그런데 엄마한테 말하면 너는 의사라 그래. 일반 사람들은 몰라 하세요. 그래서 만들었어요, 이 영상. 우리 엄마도 보시라고.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도 보시라고. 건강은 약통 속에 없어요. 식탁 위에 있어요. 걷는 그 길 위에 있어요. 가족과 웃는 그 시간 속에 있어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약통 좀 가볍게 만드시고, 밥상 좀 풍성하게 차리세요. 산책 좀 나가시고, 잠 좀 푹 주무세요. 그게 진짜 효자예요. 그게 진짜 보약이에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구독 눌러주세요. 그리고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우리 엄마, 우리 아빠한테, 친구분들한테 댓글로 얘기해주세요. 지금 어떤 영양제 드시는지, 이 영상 보고 어떤 결심하셨는지,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될 거예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사랑합니다, 어머니, 아버지.